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네이버는 강남 부동산과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특정 검색어를 넣었을 때 쇼핑 탭을 포함해서 최상단의 내 상품이나 내 쇼핑몰, 내 게시글을 띄우기 위한 비용은 매년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대표님들은 실행을 미루지 말고 그냥 일찍 시작하는 게 가장 쉽고 싼 길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두 가지를 해보시면 네이버의 그 보수적이고 신규 진입 셀러들에게 아주 불리했던 검색 로직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이제까지 해보면요, 뭐 대량 등록, 위탁 판매 같은 것을 제외하고 제가 그동안 봐왔던 자기 브랜드로 월 1억 이상 하시는 대표님들은 예외 없이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그분들은 막 2015년, 2016년 이때쯤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모르고 돈이 없고 상위 노출 로직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잘 될 수 있었던 건 자리의 값이 저렴할 때 그 자리에 알을 잘 박아서 계속 버틴 겁니다. 그분들 매출도 보면 처음에는 몇 천만 원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맞으면서 몇십억 수준으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7년 차 되다 보니 이런저런 지각 변동이 있는데도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많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무작정 오래 버텨서 잘 된 거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저렴할 때 들어가서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 검색 결과는 강남 부동산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쌀 때 들어가 놓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 자리가 비싸지면 남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동산 같은 네이버도 한 번씩 지각 변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규 셀러들은 바로 이런 지각 변동을 노리셔야 됩니다. 마치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과 같죠. 모든 시장은 규제에 따라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이버가 이번 기회 이후에 또 언제 이런 기회를 줄지 모르겠긴 한데 일단 2023년 현재 기준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도착 보장.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내용이 좀 긴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줄 요약을 하면 우리 네이버가 도착 보장 이 서비스 엄청 밀어 올려야 되니까 셀러들 상위 노출하고 싶으면 도착 보장 얼른 해라 이겁니다. 이 도착 보장이라는 게 쿠팡의 로켓 같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도착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에 더 가깝습니다. 쿠팡은 쿠팡의 자체 물류센터에 물건들을 다 보관해두고 쿠팡맨들이 최대한 빠르게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제를 완료하면 뭐 내일 목요일 도착 이렇게 뜨고요. 네이버의 도착 보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도착 예정인 날짜를 예측해주는 그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고요.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뭐 이길 배송, 이길 새벽 배송 이런 걸 지원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도착 보장한 날짜보다 늦게 배송이 될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판매자들 입장에서의 도착 보장이라는 것은 네이버가 지정한 세 곳의 물류사에 내 물건을 미리 보내서 거기에서 소비자에게 출고를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도착에 대한 예측은 네이버 클로버 AI가 알아서 한다고 하네요. 그걸 위해서는 먼저 이 세 개 업체에 내 물건들을 다 옮겨야 돼요. 집에서 택배를 보내시던 분들은 여기에다가 재고를 갖다 놓으셔야 되고 다른 물류센터를 쓰는 분들도 물류를 통째로 여기로 옮기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곳 대비 훨씬 비싼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도착 보장은 지금 위탁 판매자님들,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들이 미리 물류센터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네이버는 재작년 7월에 NFA, 네이버 Fulfillment Alliance를 출범했습니다. 이 어려운 NFA라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총 7개의 물류기업과 손잡고 물류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네이버의 시도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쿠팡을 견제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충분히 쿠팡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만한 결정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다 우수한데 딱 하나 쿠팡한테 밀리는 게 바로 이 물류니까요. 그리고 쿠팡은 네이버가 취약한 이 물류 이거 하나로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이버가 직접 쿠팡처럼 물류센터를 다 네이버가 돈 주고 지어서 할 수는 없고 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또 그렇게 했다가 너무 늦겠죠. 그냥 기존에 있던 물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쿠팡에 대항하는 연합을 만들어 보자 라고 결정을 해서 이 네이버 물류, 그래서 이 이름도 이 네이버 풀필먼트 연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NFA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쿠팡만큼 배송을 빠르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쿠팡에 빼앗긴 일부 수요, 뭐 생필품이나 식품 이런 것들을 조금 회복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네이버가 이걸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럼 일단 네이버가 또 쿠팡처럼 직접 물건들을 다 소싱하고 사입하고 제조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냥 있는 셀러들한테 최대한 도착 보장을 많이 쓰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도 작년 4월부터 이 빠른 배송을 검색 필터 중 하나로 추가해서 나름 상위 노출 비슷하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도착 보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1페이지 10위권 안에 든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위 노출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향후 네이버가 지금의 여러 필터 중 하나로 빠른 배송을 가질 게 아니라 아예 쿠팡처럼 체크박스로 로켓만 보게 하는, 즉 네이버로 치면 도착 보장만 보게 하는 간편한 필터가 생겨버리면 그땐 정말 도착 보장 빼고는 다 헬게이트에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존재하는 모든 셀러들이 다 네이버와 지금 협약을 맺은 물류 3사로 들어가기에는 아마 그 물류 3사 캐파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또 그런 것에 네이버 구매가 몰리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래저래 좀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쿠팡이야 직접 물류에 다 투자를 했었고, 심지어 배송하는 쿠팡맨까지 다 직접 채용을 했고, 또 그게 가능했던 게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배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다르고, 또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물류를 확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착 보장이 쿠팡의 로켓만큼의 파급력을 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제까지나 배송에 있어서 질적 개선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것뿐 쿠팡과 같은 전략으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액션만 보면요. 자, 그럼 이 도착 보장의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네이버의 공식 FAQ를 보면 현재 네이버 도착 보장 프로그램은 프로모션 기간으로 수수료 없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며,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수수료 부과 시 스마트 스토어 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네이버에서 추가로 받는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지 풀필먼트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 보장 경쟁이 심화되어서 어느 정도 셀러들이 이 도착 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을 때에 아마 수수료가 생길 겁니다. 자, 모든 서비스는 사람들이 잘 안 쓸 때, 즉 싸고 경쟁이 적을 때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아직 자리를 잘 잡지 못한 셀러분들이라면 물류비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도착 보장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노출 푸시 버프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쇼핑 라이브.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해서 하루 만에 매출 1000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데 이거는 정말 소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려진 브랜드, 인플루언서급의 호스트, 이 3박자가 갖춰져야 나오는 결과고요. 여러분이 그냥 이런 말 듣고 나도 라이브 커머스 해볼까? 하면은 아마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쇼핑 라이브를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라이브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이버에 더 많은 지면에 어떻게든 내 제품을 노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즉 광고 지면을 더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쇼핑 라이브가 일반 스토어보다 훨씬 더 네이버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노출 기회가 지금 일시적으로 많은 시기입니다. 쇼핑 라이브는 보통 모바일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데 라이브를 세로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이렇게 제가 멜론을 검색을 해보면 쇼핑템에서 그날 진행하는 라이브가 배너로 딱 뜨고요. 정말 좋은 자리죠? 근데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해요. 그리고 통합 검색 탭에서는 이렇게 장보기 옆에 라이브 탭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어플 메인, 이 메인 화면에 또 이렇게 슬라이드로 내리면 나우 바로 밑에 라이브가 뜹니다.
그냥 스토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쇼핑 탭에서 그것도 한 10페이지쯤 안드로메다에 내 상품이 가 있는데, 만약 내가 오늘 1시에 라이브를 한다 라고 하면은 운 좋으면 저렇게 되게 좋은 자리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주 띄우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라이브를 자주자주 해야 돼요. 저는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을 추천드려요. 라이브에서 매출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매출보다는 노출에 방점을 둔다면 해볼 만한 방법이에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아직 광고비를 지불해서 상위에 가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만큼 공평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언제 바뀔지 모르니 지금 초반 시장에 비싸지 않을 때 빠르게 진입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여러분이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스토어를 가지고 있었다면 라이브를 한 번 했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쇼호스트를 부르는 비용 자체가 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대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부끄럽더라도 나가가지고 내 제품 내가 소비자한테 어필한다 하는 생각으로 나가서 팔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라이브에서도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라이브에서의 상위 노출도 또 중요해졌는데요. 쇼핑 라이브를 상단에 올리기 위해서는 라이브에서의 매출,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 시청 시간, 이 세 가지가 다 잘 나와야 상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서서히 올린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브랜드 카탈로그. 네이버의 브랜드 카탈로그는 한마디로 같은 브랜드 제품이면 제품 모델에 상관없이 다 묶어서 한눈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OS 360g짜리 한 박스를 브랜드 카탈로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OS 360g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무려 지금 한 7,800명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브랜드 카탈로그라고 묶여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OS라는 브랜드에서 360g의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면 굳이 소비자가 이 7,800개를 검색 결과를 일일이 훑어보고 최저가를 사지는 않는단 말이죠.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은 가격 필터를 걸어서 대충 이 정도가 최저가일 것 같아 라고 해서 구매를 필터 걸어가지고 검색 결과를 최소화해서 그 중에서 육안으로 보고 최저가를 고르겠지만 사실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모바일 구매에서는 필터를 거는 것 자체가 아주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같은 제품을 최저가로 사기보다는 그냥 상위 노출된 3-4개 옵션 중에 가장 저렴한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매 경험이 쌓이면 소비자들은 네이버에서 이거 내가 3,000원 주고 샀는데 쿠팡에서 2,000원이네? 다음부터는 쿠팡에서 사야지? 하면서 점차 네이버에서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걸 네이버가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 소비자의 이탈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7,080개의 OS 360g 리스트에서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브랜드 카탈로그로 싹 묶어버리고 그걸 상위에 그냥 올려버립니다.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저렴한 걸 알아서 쉽게 선택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이버야 뭐 OS를 3,000원에 팔든 2,500원에 팔든 수수료 차이가 뭐 크지 않고, 근데 오히려 이걸 최저가에 안 팔았다가 네이버의 고객을 쿠팡한테 뺏기는 게 훨씬 더 손해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 셀러들한테 어떻게든 최저가에 팔라고 종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셀러들은 어때요? 3,000원에 팔던 걸 2,500원에 팔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2,300원에 떼온다, 2,400원에 떼온다 이러면은 손익분기점이 아예 나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의 이런 결정은 결국 셀러들을 쥐어짜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따라서 이 셀러들은 10원 단위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에서 빅픽처를 조금 그릴 줄 아는 셀러들은 상위 노출을 해서 어떻게든 스토어를 유입을 시켜서 다른 제품이라도 같이 끼워서 팔려고, 그러니까 이 OS 자체는 역마진을 내더라도 스토어에 와서 뭐 다른 새콤달콤을 사가지고 흑자를 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도 해요. 이 브랜드 카탈로그는 이미 팔고 있는 셀러들한테는 아주 나쁜 결정이지만 또 반대로 신규 셀러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신규로 생필품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이런 OS 360g을 등록을 해서 현재 최저가보다 10원 낮게 올린 다음에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여버리면 OS 360g에 대한 그날 수요는 내가 거의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기존의 셀러들이 이걸 눈뜨고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10원을 내리면 그 사람들도 또 10원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하는 셀러들은 하루 종일 가격 비교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 소모적인 행동이긴 해요. 하지만 상위 노출이 너무나 절실할 때에는 이런 거 이용해서 상위 노출을 처음으로 노려서 매출을 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카탈로그에 묶인 분들도 있고 안 묶인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네이버에서도 수작업으로 묶는 거라 이걸 다 적용하는 데에는 진짜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규 셀러일 때 이렇게 아주 진입이 어려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든 노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것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